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해주는 연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탄을 받지 못해서 추위에 떠는 서민들이 적지 않은데요. 자치단체가 연탄 지원 대상자를 찾아내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만 손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81살 이순영 할아버지의 집은 항상 냉기가 가득합니다. 한 달에 20만 원의 노령연금과 폐지를 팔아 받는 돈이 수입의 전부이다 보니 연탄 한 장도 마음 놓고 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연탄 떨어지면 걱정되죠. 걱정되고 그 떼다가 안 떼면은 이게 어디 뭐 없나 또 어디요. 지체장애 사급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김유미 씨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내년에도 일찍 연탄을 떼고 살지. 아니면 방을 하나로 일찍 줄여가지고 한 개로 연탄을 줄여야 할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들은 모두 정부의 연탄 지원 대상자지만 어찌된 일인지 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제대로 찾아내기만 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정 등 대부분의 취약계층은 겨우내 40만 6천 원어치의 연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탄 쿠폰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가 전라북도에 제한이 있나요? 제한 없고 그 시군에서 신청을 다 받았어요. 시군에서 사회복지사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처럼 취약계층과 접촉이 있는 인력을 활용하면 제도를 알리고 대상자도 보다 꼼꼼하게 찾아낼 수 있지만 현장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 점수를 받아가지고 저희도 받다 보니까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을 잘 모르니까 도내에서 연탄을 떼는 8천여 가구 가운데 지원받는 집은 절반가량인 4,100여 가구. 탁상머리 행정에 에너지 빈곤층들이 엄동설한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생후 50일 된 여자아이의 허벅지 뼈가 부러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친아버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직접 증거는커녕 목격자도 없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항소심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어난 지 50일 된 여자아이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오른쪽 허벅지 뼈와 왼쪽 쇄골이 두 동강 났습니다. 아이 엄마가 잠든 사이 25살 된 남편 A씨가 아이를 보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애기 왜 이렇게 우냐 데려와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방으로 들어오면서 애기 다리가 이상해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애기 다리가 이렇게 바깥으로 툭 떨어지는 상태였던 거죠. 검찰은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남편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쟁점은 아이의 뼈가 부러진 게 의도적인 외부의 힘으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비의도적으로 발생한 것인지였습니다. A씨는 아이를 안고 잠을 자다 실수로 눌렀거나 떨어뜨려 다친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1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어린아이의 뼈는 성인보다 훨씬 유연해 실수로 누르거나 떨어뜨려도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는 법의학자들의 의견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골절의 부위나 형태를 봤을 때 비의도적인 손상의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는 법의학자의 증언이 나옴으로써 아동학대의 고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건강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는 친아버지 A씨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끊임없이 혐의를 부인했던 아이 아빠는 결국 사건 발생 3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라북도가 생활체육인들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유치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유치 신청에 앞선 정부 심사가 보류돼 유치 신청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4년마다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 대회는 지난해 9월 말레이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50개 나라에서 생활체육인 등 10,000명이 참가했습니다. 전라북도는 2022년에 열리는 제2회 대회를 유치하기로 하고 오는 8월 유치 신청서를 낼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사에 이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용역을 통과해야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대회 유치 여부는 오는 11월 최종 결정됩니다. 하지만 1차 관문인 문체부 심사에서 보류 판단을 받아 유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비와 선수 등록비, 후원금 등으로 마련할 대회 개최 비용 100억 원을 두고 규모와 조달 방안이 구체적인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전라북도는 세부 자료를 내고 협의하면 다음 달 중순까지 승인을 받고 기재부 심사를 요청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00억으로 산출했는데 그 산출한 그 논거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제시를 열심히 하고 또 재원별로 이제 조달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논리를 세워서 전라북도는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70개 나라에서 15,000명이 전북을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 투자가 전혀 필요가 없는 만큼 저비용 고효율의 대회라면서 8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지난해 이후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는 연동형 비례제 중심의 정치개혁 문제입니다. 각 정당이 지지율만큼만 의석을 차지하고 다양한 정당이 나오면 경쟁을 통해 정치가 훨씬 개혁될 수 있다는 건데요. 원내 5당이 합의안을 내기로 한 1월 말이 다가오고 있지만 성과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연동형 비례제의 쟁점 가운데 하나는 의원수 확대입니다. 정치개혁 자문단은 비례성을 고려해 60석 증원을 제안했지만 국민 설득이 관건입니다. 민주평화당은 세비 삭감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세비를 절반으로 삭감해라. 국회 보좌관 수를 줄여라. 그래서 국회 예산을 줄이고 대신 숫자는 늘리자. 이게 저희 아닌데 저는 국민들께서 지지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키를 쥔 민주당은 논의에 소극적이고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외면하고 있습니다. 당초 원내 5당이 합의했던 1월 말 합의안 도출도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평화당의 정동영 대표는 정치 개혁이야말로 국민을 위해 가장 중요한 개혁이라고 강조합니다. 국민 뜻에 연동해서 국회를 구성하게 되면 국회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정책을 경쟁하는, 가치를 경쟁하는 그런 국회로 탈바꿈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선거구 획정 시한은 이제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오는 4월 15일. 한 달 전인 3월 15일까지는 획정 기준이 마련돼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도내 각 정당이 독자 생존을 모색할지 정계 개편에 합류하게 될지도 여기에 달렸습니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오늘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개특위, 위원 등이 참석하는 구인 회동을 갖고 연동형 비례제를 위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 공무원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채용 비율도 늘어납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올해 지방 공무원 채용 규모가 잠정 확정됐습니다. 1,650명입니다. 지난해 채용 인원 1,423명보다 16%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각각 2~3% 수준이던 장애인과 저소득층 채용 비율은 5%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시군에서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지금 60년생들, 61년생들 나가니까 우리 도뿐만 아니고 시군하고 같이 뽑은 숫자거든요. 취업 한파에 시달리는 지역 인재에게는 모처럼 만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전북의 청년 실업률이 2017년 9.4%에서 지난해 2분기 12%로 치솟은 상황에서 지방공무원 채용 인원 확대는 취업 한파를 누그러뜨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커트라인도 내려가고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져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격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과 부모님한테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할 것 같습니다. 앞서 전라북도는 군산의료원과 전북신용보증재단, 자동차 융합기술원 등 산하기관 14곳에서 올해 상반기에 132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직렬별, 기관별 자세한 시험 일정과 인원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대입제도 개선안의 큰 그림이 나왔습니다. 정시 확대를 반대하고 고교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건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대입제도 개선안 1차 보고서는 8월 중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지난 8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의 골자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대입제도 단순화, 수능 위주 정시 확대, 학생부 종합전형 공정성 확보 등입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제도전 기회를 위해 대학들에게 수능 위주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 개선안은 당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사가 주도하는 대입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입제도 개선 연구단을 출범시켰고 최근 개선안에 큰 그림이 나왔습니다. 먼저 수능 위주 정시 확대는 현재 교육과정과 상반돼 교육 현장에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수능 절대평가가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또한 고교 학점제 도입 등 새롭게 시도되는 교육과정을 수능과 입시 제도에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어떠한 입시 제도라 하더라도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적어도 교육과정과 입시 제도가 연동되어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는 교육 제도를 만드는 것. 요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정성 논란을 빚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해서는 정규 교육과정 중심의 학생부 기재, 입학사정관 전문성 강화 등이 개선안으로 논의됐습니다.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된 대입제도 개선안은 오는 8월쯤 제출되며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에 자료를 보고하고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안의 개선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임실군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합니다. 순창군 순창읍 중앙로 일대 도로의 전신주와 전선이 올해 안으로 말끔히 정리될 예정입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임실군이 전북 신용보증재단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경영자금 지원 한도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지원 대상은 신용등급 5등급 이하에서 3등급 이하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순창읍 경천로에서 중앙로 사거리까지 1.2km 구간의 전신주와 전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 사업이 오는 3월부터 추진됩니다. 순창구는 사업이 끝나면 쾌적한 시가지는 물론 다양한 행사를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선이라든지 또 통신선들을 지중화함으로써 깨끗한 거리가 되고 또 차 없는 거리도 만들어서 우리 순창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완주군이 농업인 월급제 지원 품목을 7개로 확대합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소득이 일정치 않은 농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출하금액의 일부를 미리 월급 형태로 주는 제도로 친환경벼, 마늘, 양파 등 7개 품목은 한 달에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반딧불 유통사업단 8명이 위촉됐습니다. 사업단은 내일과 모레 무주군청 뒤에서 열리는 설맞이 직거래 장터를 시작으로 농특산물 판매와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KTX 전북 혁신도시역 설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KTX 혁신도시역 신설안에 대해 용역을 실시한 결과 BC, 즉 경제적 타당성 지수가 0.37에서 0.39로 나왔습니다. BC가 1 미만이면 투자한 비용만큼 이익을 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혁신도시역 신설 논란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KTX 익산역을 중심으로 한 복합환승센터와 광역철도망 구축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헌혈 참여자의 50%를 차지하는 학생들이 겨울방학에 들어가면서 혈액 보유량이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B형 혈액은 5.71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O형은
혈액 적정 보유량이 5일분인 것을 감안하면 B형을 제외한 나머지 혈액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주동물원에서 코끼리와 기린이 잇따라 폐사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4년 전주동물원에 입식된 90년산 베트남 코끼리가 지난 10월부터 앞발 질환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다가 지난 20일에 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에는 2001년산 기린이 만성 심장병으로 숨졌습니다. 오늘 큰 추위는 없겠지만 공기는 탁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늦은 오후부터는 스모그까지 더해져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영상 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도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면서 오늘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모레 아침에는 영하 10도를 웃도는 반짝 추위가 예상되지만 금세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다음은 JTB 전주방송의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김제시청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52만 원, 완주군 상관면 하원신마을 주민들이 2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